오늘 뭐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주말에 그 변에 모니터링 하다가 이렇게 보면 여기 변에 모니터링 하는 거거든요. 요거 캡처를 해갖고 아침에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그 변에게 지금 펀드라인은 몇 개 있어요? 31 있습니다. 고객이 물어봐요. KB증권 퇴직연금의 펀드 몇 개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오늘 계약 못 받아요. 똑같아요. 당신 회사 상품에 펀드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받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요즘에 넷플릭스 참교육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영어로 봐요. 한국말로 안 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영어를 무슨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막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어는 한국말이죠. 원어로 본 거랑은 저희 이해도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원래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을 어떤 특정 드라마 연출, 극본가가 만든 내용인데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앞으로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려고 온 거잖아요. 지금 이건 되게 우스꽝스러운 지금 모습인 거예요. 배움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못 배웠어요 라고는 이야기가 원래부터 되게 우스꽝스러운 말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입사가 안 되죠. 다 배웠어요. 못 배우지 않았다고.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게 없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평균 나이를 뭐 내가 가늠은 못하겠지만 30살 때 모르잖아요. 60이 돼도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날 35명 여기 강남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평균 연령대가 글쎄요 중간 나이라고 하면 40 정도 됐겠죠. 20대부터 60대까지 있었으니까. 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퇴직연금은 어디에 있나요? 내가 아까 우리 회사 변에 몇 개 있어요? 라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당신의 퇴직연금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 35명 중에 34명이 삼성이요. KB요. 이딴 대답을 해요. 근데 지금 자기들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못 배운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하는 거라고. 관심이 없는 거라고. 자, 내 돈이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어요. 자신의 퇴직연금이 그 10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럼 다시 지금 변액 없는 사람 손. 신입들 빼고 변액 왜 안 따요? 한번 떨어졌습니다. 공부 더럽게 안 하는구만. 60만 원 우리 수도본부에는 78세 오춘재 여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붙어요. 한 번에.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자, 두 번째. 변액을 땄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변액 상품이 뭐가 있는지 안 들어가 보잖아요. 몇 개가 있는지 세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건 배움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배움이라고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지금 되게 우스꽝스러운 꼬라지라니까. 근데 그게 10년 전에는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지금 행위인 거예요. 근데 봐봐. 아까 얘기했던 30살 때 모르면 60살 때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1차 할 때 모르면 100차 할 때도 몰라요. 그럼 이건 배움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어딘가에 참여를 해서 배웠어요. 근데 남은 건 없지.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변액이 몇 개 있는지조차도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고객에게 변액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내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그래도 원수사고 교육이라는 것을 하는 집단이니까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행위가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 17년 동안 앉혀놓고 가르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 남았을까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 명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오늘 다시금 상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변액 상품은 31개가 현재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KB증권에는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507개 있거든요. 자, 그럼 KB증권이 좋은 거예요? 신한라이프 변액이 좋은 거예요? 뭐가 더 좋을까? 선택지를 지금 2개를 줬어. 근데 그 선택지 2개 중에서도 하나를 못 고르는 거 글쎄 신한라이프가 좋은 걸까? KB증권이 좋은 걸까? 다시 얘기하면 31개가 좋을까? 507개가 좋을까? 507개가 좋습니다. 그게 고객들의 언어죠. 당연히 고객은 많은 걸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507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런칭되어 있는 AI 플랫폼은 몇 개 정도 될까요? 수천 개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 GPT, 제미나이 2개밖에 없지 않아? 자, AI 플랫폼이 10,000개가 됩니다. 좋아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난 어차피 안 쓸 건데. 그렇지 않아? 자, 그럼 주식의 개수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에 합쳐져 있는 상장 주식이 약 2,500개 정도 된단 말이야. 10,000개면 좋아요? 수백만 개면 좋을까? 고객의 언어를 이해가 아니고요. 상식화시키는 게 FC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지도 않는 걸 단순히 개수만 많아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 지금 31개가 있는데 그걸 507개로 늘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507개가 아무런 쓸데기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고객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겠지. 그죠? 그 설득의 과정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 비상식을 상식화하는 과정에서 FC가 RP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배우고 있잖아요. 고객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려줄 것이 없으면 계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어찌됐건 무언가 한단 말이야. 그 무언가를 할 때 선택이라는 걸 할 텐데 그 선택을 뭘 기준으로 하겠냐고.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 3차원? 여러분들이 이관 나가갖고 저 시작한 지 3개월 됐어요 라고 자기소개하는 사람 있어요? 왜 그렇지 않아?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300차원은 다 잘할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죠? 근데 어찌됐건 그 사람들은 무언가는 어차피 하는데 그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FC가 되어야 내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지. 근데 나는 우리 회사 변액 펀드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입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배움이 아니라 했어요. 그거는 관심도야, 노력인 거고. 자, 그러면 우리 회사 펀드 라인업 중에 지금 현재 가장
특별 계정에 자금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인덱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신입 밥 먹으러 웰터를 가야 되거든요. 우리 신입 중에 이번 달 신입 중에 한 명이 지난 대한민국 실전 투자 대회 1등 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내공이라는 게 느껴지거든. 근데 당연히 고객 입장에선 지금 뭐가 제일 문제냐면 여러분들은 고객보다도 투자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 지난 시간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세일즈하는 것은 종신보험이 있고 연금보험이 있고 변액보험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은 아닐 거니까. 그 중에서도 금리가 있고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험회사로 얘기하면 금리는 공시율이고 주식은 변액이에요. 특별계정.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카드들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이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신한라이프에서 모집되어 있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큰 게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고객들도 들어가서 클릭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니네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걸. 그러면 세일즈가 안 된다니까. 단기채권이에요. 단기채권. 지금 50% 이상의 돈들이 다 단기채권에 묶여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다 단기채권에 들어가 있을까요? 회사가 억지로 넣었나? 아니죠? 계약 받아놓고 방치.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계약 받을 때 다 채권이요. 그게 20년째. 나 같으면 이런 회사에 계약 안 하죠. 근데 오늘도 계약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그럼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제가 상품개발팀에다가 펀드 라인업을 늘리자, 그냥 막무가내로 뭐 그냥 늘리자 이게 아니에요. 인도 얘기를 했어요. 인도 인덱스는 하나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이렇게 무식하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오랜만인데 상품개발팀 팀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장님 우리 회사 펀드들 어디에 다 들어가 있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채권이랑 SLP요. 그러니까요. 인도를 만들어도 어차피 SLP 들어가고 어차피 채권 들어가고 뭐하러 만듭니까? 지금 베트남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베트남 있어요. 여기 베트남이야. 우리 회사 변액상품의 펀드는 VN30이라는 걸 들어갑니다. 얼마 들어가 있을까요? 이 큰 회사에 10억 들어가 있대요. 10억. 그러니까 이걸 운영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왜 다 이 S&P를 할까요?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설정했다기보다는 FC들이 설정을 했겠죠. 그죠? 근데 FC들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미국 무조건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어찌됐건 S&P 500 ETF입니다. 자, 이 S&P 500 ETF 우리 회사는 뭘 살까요? ETF를. 일부러 수준 안 낮추고 하는 거예요. 수준 낮추면 맨날 신입들만 들어오거든. 우리 회사 ETF 뭐 살까요? 야, 너까지 대답 안 하면 나는
살 사람이 없다 여기서 지금. 모상가. 인버스 S&P 500. 어머, 인버스는 이 자식아 레버리지의 반대말이고 인버스는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주식이야. 인버스가 아니고 뱅가드 S&P 500 ETF라는 걸 삽니다. 뱅가드 S&P 500. 뱅가드라는 자산운용사가 만든 ETF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두 다 BM 지수, 벤치마크 지수가 MSCI S&P 5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S&P 500은 실제 미국 시장에 있는 S&P 500의 글로벌 지수를 수치화시킨 걸 이 차트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차트를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높은 걸. 응? 저점과 높은 고점. 걸. 뭐라고? 뭐와 고점?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자, 저점은 어디예요? 2005년. 2015년. 여기 지금 저점으로 보여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신입을 표현해 볼게요. 너는 왜 팔다리가 없어? 너 왜 팔다리가 없냐니까? 있대는데? 근데 내 눈에는 팔다리가 없어 보이는데? 왜? 난 이 얼굴만 보고 있거든. 얼굴에 팔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지? 근데 있대잖아. 이거 얼굴인데? 팔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지? 그럼 이게 저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차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얘가 저점으로 보이는 거지. 저점은 어딘데? S&P 500 처음 만들었을 때의 지수 1000포인트가 저점이겠지. 이 세상에 저점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예. 자, 누군가는 가격을 본대요. 가격은 저 지수겠죠? 지금 7620포인트가 나스닥의 신고점입니다. 신고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최고점이 아니고. 왜냐면 그건 또 낮은 가격에 있을 거거든. 새로운 고점, 이제 최고점이라는 건 없어요. 최고점은 어느 미래의 어느 날 있을 거예요. 자, 또 뭐 봐요? 또 뭐 봐요? 응? 거래량이 뭔데? 여기? 거래량? 거래량을 봐요. 어떤 흐름인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가 있을까? 개별 종목들, 특히나 그것도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보는 게 맞아요. 왜? 거래량에 따른 주가의 흐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 종목은 뭘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주식 종목. 지금 보고 있잖아. 뱅가드 S&P ETF. ETF는 주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 1일 거래량이 가장 많아요. 자, 거래량이 특이점 이상으로 많아지면 의미가 없어져요. 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양이 너무 많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주식은 거래량을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 뭐가 보여요? 또 뭐가 보여? 응? 이평선. 자, 이평선 보니까 여기 지금 몇
가지 이평선이 보여요? 네. 4개 보이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까지 보이네요. 그죠? 이평선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평균 매입 단가가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단장님, 변액을 팔려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된다고요? 변액 한 번이라도 팔아본 사람? 나머지 변액을 안 팔아봐. 어체는 이거 변액강인데? 어째 변액강의 하지 말까요? 그 기초만 할까? 자, 보험이 뭐예요? 뭐 이런 거 할까? 보험, 보호할 보호, 위험할 험, 위험을 보호하다. 저 학교에서 하는 보호막 1강 뭐 이런 거 할까?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동료, 여러분들 선배들도 막 맨날 해주잖아. 그거 제가 리바이벌하면 뭐예요? 그럴 거면 여러분들 시간만 아깝지. 그런 것들은 각 지점에서 배우고, 그죠? 자, 이평선이라는 거는 지금 저기 우측에 보면은 저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야 돼? 연보라색. 그 위에 파란색, 그 위에 빨간색, 그 위에 녹색. 이렇게 선으로 이어져 있는 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거는 지금 주봉이거든요. 자, 내 마우스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여기 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 주봉이에요. 그 옆에는 일봉, 그 옆에는 월봉. 뭐 연봉은 잘 안 보고 분봉 이렇게까지 4개는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주봉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 이동평균선 5, 20, 60, 120. 여기 녹색선 5, 20, 60, 120이에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 주의 주가 흐름을 이 캔들 여기 캔들이 하나가 있죠. 요게 일주일 동안의 가격 변동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봉인 거야. 그래서 그 캔들의 종가라고 하는 건 금요일 15시 30분의 마지막 가격 등을 하나, 자 여기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차트가 있다고 하면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장대 양봉의 종가 더하기 전일가, 주봉이니까 전주겠죠. 전주의 종가 요 5개의 평균값이 여기 마우스 여기 녹색선 이렇게 보이네. 녹색선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그 평균값이라고. 두 번째 빨간색은 21선이라고 그랬어요. 빨간색은 21선. 다시 가봅시다. 여기에 빨간색 여기에 있네요.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종가 20개의 종가의 평균 가격이 여기라고. 이해됐어요? 그게 이동평균선. 60개면 여기, 121개면 여기. 그걸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또 뭐 있을까요? 또 뭐가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차트쟁이인데 차트쟁이처럼 얘기해볼까? 차트쟁이들은 진짜 말하기가 쉬워요. 봐봐. 역시 이거는 지금 그냥 사진이라서 내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막 찍고 막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봐봐. 우리 이란전 터지고서 주가 급락했을 때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60일선 터치하고 올라갔죠. 그거 보세요. 주식은 60일선 터치하면 올라가요. 라는 망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60일선만 터치하면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사. 도라이죠. 그러니까 요걸 가르쳐주면 그 뒤에는 안 보나 봐. 그러면 이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그 말을 한 사람은 그냥 유튜브를 한 2달 동안 닫아놓으면 돼요. 근데 대한민국 사행국가, 제가 우리나라에다가 이름 갖다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출국가였어요 원래. 대출민국 다 뒤집어진. 근데 요즘에 내가 사행민국이라고 그래.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런 도박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것도 전 재산 막 다 쏟아부어 가면서.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다 아닌 척한다. 지금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 매수 금액에 아까 인버스의 거꾸로가 레버리지라고 그랬어. 레버리지는 뭐냐면 지렛대예요. 지렛대. 우리가 지렛대를 내가 여기에 있는데 지렛대가 여기 중심축이 여기에 있어요. 얘를 올리려면 엄청나게 큰 무게감이 있어야 얘가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중심축이 여기 있어. 조금만 힘을 줘도 얘가 확 올라가겠지. 기어도 마찬가지고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레버리지는 뭐냐면 적은 힘으로도 이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대출, 신용매매로 투자하는 걸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신용매매를 해버리면 증권사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아서 300만 원 투자한 걸로 들어가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지금 대한민국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레버리지 총액은요. 여기서 레버리지 총액이라는 건 뭐야? 빚으로 투자한 거죠. 내 돈은 얼마? 100만 원. 남의 돈 얼마? 200만 원. 우리 집 살 때 어떻게 해요? 다 대출로 사지. 차 살 때 뭘로 해요? 다 대출로 사지. 그리고 보험 62,000원짜리 사라 그러면 비싸요 이지라고 앉아있지. 대한민국 웃을 거 아니야? 자기들도 그랬어. 자기들도 지금 이제 생계를 위해서 여기에 앉아있으니까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지 누구보다 더 네거티브했던 사람들이라고. 자,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레버리지의 총액은요. 아파트 전체 가격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전체랑 똑같다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봐봐요. 프라이스와 밸류인데 자 이렇게가 실제 빨간 선이 밸류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대출민국이기 때문에 빚쟁이들만 남아있죠. 이제는 합법적 사회국가가 되었어요. 야, 이번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원래의 밸류는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100만 원이 들어가야 돼. 그게 정상 밸류니까. 근데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갭은 뭔데? 다 빚. 그래서 얘가 뭐야? 지금 현재 프라이스죠. 그럼 요 공간 이건 뭐예요? 헛방이죠. 이해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일본의 버블 다 뭐 때문에 터진 거예요? 요거 여기서 자 지금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우리 따라서 금리 오르겠죠? 금리 올라가면 무슨 일 발생해요? 대출금리 올라가겠죠? 대출금리 올라가면 각 집마다 한 달에 300 벌어서 지금도 120만 원 내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내야 돼요? 180만 원 내야 되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돈이 없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보험을 깨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신용카드 연체율 올라가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턱썩 무너지죠. 그죠? 근데 나는 여기에다가 얼마 투자했어요? 100만 원 투자했어. 근데 대출이 얼마야? 200만 원이야. 30%가 하락하네요. 내 손실은 얼마? 마이너스 90만 원. 내 돈 얼마인데? 100만 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대 매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30% 급락 터졌는데 내 돈은 1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난 200만 원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빚쟁이. 스토리 이해됐어요? 이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 그건 부동산으로 터진 거. 일본도 부동산으로 터진 거. 근데 우리는 집 살 돈 없잖아. 집을 못 사지. 이재명이가 대출을 막아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주식하고 있지. 빚내서. 그래서 반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지금 비트코인 9,000이죠. 다 주식으로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돈 안 가니까 비트코인 계속 급락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일들인데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변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이 잠깐 여러분들 수준에는 너무 오버웨이트한 내용이긴 한데 이것을 내가 지금 몇 분 설명했지? 한 1분도 안 했죠? 대한민국에서 이거 1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 한 50명 되려나? 그러니 이런 내용은 모르겠고 그냥 우선 나는 빚내서 10,000원이라도 벌어야 돼. 그게 지금 우리가 세상이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잠깐 도망쳐 있으면 된다고. 근데 우리는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FC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금융 자체가 지금 이상해져 있어요. 지금 삼성리스 2X 레버리지 ETF 나온 거 알아요? 아주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넷플릭스 뭐지? 참교육에서도 홀짝 맞추는 거야? 주사위 하는 거야? 그거 고전 애들 하루 종일 하고 있죠. 그걸 정부에서 너네 그거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세상에서 사실상 FC의 철학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건데 아까 변액을 세일즈를 했던 사람들은 이것만 좀 확고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냐? 변액은 여러분들이 이상한 장난질만 안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수익을 갖다주는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럴 거면은 다른 거 해야지. 근데 그 다른 거는 최악의 손실도 갖다 주죠. 이해됐어요? 변액은 최고의 수익은 아니지만 가장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했을 때 결국에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도 한 푼도 내지 않는 전세계 유일한 비과세 상품이며 그것이 투자로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507개의 펀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31개의 펀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지금 S&P 500의 현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더 알려주고 싶은데 여기서 더 알려주면 여러분들 사기꾼 돼요. 자, 니케이 둘두로 이거 뭘까요? 일본 주식. 일본입니다. 일본의 주가 지수를 의미를 하죠. 자, 여기 2025년 4월 이후부터 일본이 금리를 높이면 근데 웃기죠. 금리를 높이면 원래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가는 하락해야 되죠. 근데 신기하죠. 일본은 올라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 이걸 시장이 왜 이렇게 받아들였냐? 일본이 금리를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 양의값으로 바꿨다라는 건 이제 일본도 살만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중학생인데 아침에 교복을 안 입고 추리닝 입고 갑자기 8시에 집에서 나갑니다. 이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죠. 이게 상식이죠. 아니에요. 걔는 3년 동안 집에만 처박혀 있던 애예요. 이제 좀 세상의 빛을 보려고 추리닝을 입고 산책 나간 거야. 그럼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일본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그 어떤 순간의 장면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해석을 하잖아. 근데 그 추리닝 입고 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 부모가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야?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를 알아야지. 이해됐어요? 일본의 스토리로는 금리를 인상한 게 되게 좋은 신의 한 수였다. 그래서 우리도 니케이 둘드로우를 현재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해 종합 어디예요? 상해 종합. 상해 어디야? 상해. 그래, 중국. 중국은 상해, 심천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현재 갖고 있어요. 홍콩은 다른 거예요. 중국은 상해, 심천 이렇게 있고 홍콩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의 차트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차트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액이 어떻게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VN30이라는 베트남의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펀드 들어가고 여기서 펀드 변경하면 고객에게 최고의 수익을 내줄 수 있지 않나요? 자, 여기서 이 점을 봐볼까요? 자, 이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건 월가도 못 맞춰요. 여의도도 못 맞춰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 다 뭐예요? 이걸 맞추려고 하죠. 그죠? 맞출 리가 없죠.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볼까? 자, 여기서 운 좋게 샀다 쳐. 자, 이게 고점으로 보이네.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한 친구가. 이 차트에서 보면은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네. 그치? 이게 아까 내가 얼굴만 보고서 너는 왜 팔다리 없냐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 자, 이게 고점으로 보여서 팔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반, 특히나 주식을 경험한, 특히나 요즘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FC 한 명이랑 조인업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갔다 와서 막 설레발을 치는 거야. 단장님 왜? 저 조인업이요. 왜? 이분이 주식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보자. 하나도 몰라요. 나이는 59세, 현대건설 임원, 올해 은퇴해요. 뭐 한 거냐면 어린 FC가 오니까 장난질 치는 거예요. 아는 척. 그래서 내가 나갔죠. 그러면 딱 2분도 안 걸려요. 1분이면 그 사람이 말을 못해요. 왜? 아니 딱 보면은 전문가인데 전문가 앞에서 이제 말 잘못하면은 들킬 걸 아는데 틀릴 걸 아는데 사람은 무식해 보이는 거 별로 싫어하거든. 무식해 보일 것 같으면 입을 닫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무식하다고 뭐 핀잔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설팅 끝나고 나서 올해 12월 달에 한 변액 20억 정도 하기로 했거든요. 일시나기로.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이제 돌아오는 차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 네가 하는 정보랑 내가 하는 정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안해요. 그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 무식하면 조금 아는 사람이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고객한테 눌리는 거거든요. 물론 영업을 하는 거니까 좀 눌려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그 사람이 왜 변액으로 마음을 돌렸냐면 저랑 얘기하다가 이제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0몇 년
10년 정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를 했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주식을 좀 하신다면요. 했더니 제가 무슨 뭐 삼성도 갖고 있고 뭐들 했는데 작년까지는 멍충이 소리 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덮어두니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는 원금 이상이 되어서 8만 원 평당가 8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4만 원 갔을 때는 죽어버리고 싶었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역 같은 경험을 많이 당해봐야 그래야 그릇이 커지고 성장을 하거든. 근데 봐봐. 이거 이렇게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들어갔는데 12만 원이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1번 잘했다. 2번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왜 갈리는 줄 알아요? 차트를 보여줄게. 자, 여기가 8, 여기가 12. 1번은 이때 사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됐어? 근데 2번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바닥을 찍었죠? 2번은.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어땠을까? 죽고 싶었었지. 근데 다행히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게 좋은 추억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사람이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대. 근데 여러분들이 갔을 때 초이 미팅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 앞에서 거들먹거렸지. 그래서 작년까지는 멍충이 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59세신데 앞으로도 저 롤러코스터 계속 타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펀드에 자산을 맡기실래요? 안 그래도 그런 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 초에 FC한테 했던 얘기들은 다 뻥이었던 거지. 왜 뻥을 치냐고. 만만하니까.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자기는 수십억대 자산가니까. FC가 6만 8천 원짜리 계약하라고 하는 걸 깔보니까.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갔더니 내용이 확 바뀌죠. 그래서 조인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지금 1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무슨 결정을 하겠냐고. 맞추지도 못하면서 계속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물론 그 사람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때려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시장이 그렇습니다. 자, 요건 뭘까요? 우리 변에게 이머징 마켓 부합돼 있어요. 이머징 마켓. 그게 이겁니다. 그럼 이머징 마켓에서는 한국도 들어가 있고, 일본은 선진국이에요. 중국도 들어가 있고, 베트남도 들어가 있고, 인도도 들어가 있고, 이런 다양한 국가들을 모아놓은 걸 이머징 마켓이라고 합니다. 요거 유럽이에요. 유럽. 여기서 우선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금 유럽이 저 위치에 있는데 저기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좀 더 보여줄까? 이렇게. 자, 여기 유럽인데 지금 현재 73.8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73점이야 뭐야? 아무튼 7386인데 저기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왜?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 넌 잘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나는 잘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걸 그냥 그런 것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자, 누군가가 혼자가 저거는 저 다음에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그건 워렌 버핏도 얘기 안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왜냐? 근거가 없거든. 근데 하지만 질문이 바뀌면 대답이 바뀌죠. 10년 뒤에 이 차트는 지금보다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그래. 그거면 된 거야.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좀 더 볼까?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금이 있네. 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금이거든. 금이 여기 2287에 있어. 자, 누군가 물어봅니다. 내일 금가 어떻게 돼요? 모르진 않아요. 그래, 어떻게 알아? 내가 아는 건 10년 뒤에 지금보다 비싸겠지. 근거는? 여기서 이제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근거는? 금값이 10년 뒤에 지금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근거가 어디냐고. 한정된 자원.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자산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한정적인 거라는 거, 대체적인 거. 또 그래서 아니 10년 뒤에 가격이 지금보다 비싸다가 한정적이어서는 아니잖아. 화폐. 나는 뭘 물어보는 거야? 가격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보다 위에 있을 이유가 뭐냐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체재가 없고 한정적이라는 게 이유가 되는데 거기서 말이 끊기면 사실상 이게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고. 왜냐? 한정적이고 대체재가 없는데 통화량은 증가를 하잖아. 그러면 얘가 10개밖에 없어. 근데 이 세상에 돈은 늘어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찍어야 그 근거를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내일은? 내일이 금값이 오르고 떨어지고에 대한 근거는 없다니까? 내일은 없지. 근데 10년 뒤는 있다고. 이해가 됐어요? 네. 자, 삼성전자가 10년 뒤에 지금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위에 있어. 아, 최악이다. 그건 무슨 근거야? 그건 무슨 근거야? 근거 얘기해봐. 삼성전자가 10년 뒤에 지금보다 위에 있을 거라는 근거 얘기해봐. 그게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떨어지면 올라갈 것 같아서요. 지금도 좋으니까 나중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잖아. 근거.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위에 있었다는 근거. 왜 지금 다 오른다며? 지금보다 위에 있다며. 그러니까 그 습관성 대답은 최악인데 뭐냐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그 깊이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주변에서 자꾸 좋다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 거라고 그거는. 자, 이재용이가 구속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타격을 입겠지. 그럼 또 누가 물어보는데 이재용이 왜 구속돼요? 이재용 얼마 전까지 깜빵에 있었어요. 그치? 그럼 다른 거 해볼까? 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디램을 안 받겠대. TSMC 거 거래하겠대. 그럼 주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전국에 뿌린 기사에서도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하지 마라. 나 하지 마라라고 부르거든. 하지 마라예요. 어저께 토인세 없어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거 알아요? 오늘 새벽 6시 45분에 협의됐어요. 내가 걷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 중인 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여러분들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랑 이제 전쟁하고 있는 거 관심 있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야 폭탄이 우리나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아무도 관심 없다고 지금. 그지? 근데 우리는 그 지금은 관심도 없는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에 도출이 됐지? 금리 올랐죠? 유가 올랐죠? 전 세계 공장들 문 닫았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왔지? 자,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 이재용의 구속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엔비디아가 TSMC랑 계약하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 근거가 없는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야 그럼 결국에. 이해가 됐어? 근데 금은 똑같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죠. 근데 그건 자연적인 거잖아. 자연적이라고 하는 건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걸 자연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본질이라고 한다고. 본질은 금은 더 이상의 행성이 충돌되어 행성의 파편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는 한 지금 매집되어 있는 수만 년 동안의 지층이 움직여 거기 안에 있는 매장되어 있는 금의 양을 우리가 일정 부분 캐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는 한정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원유처럼. 근데 재화가 한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격을 매길 때 우리가 10년 전에 돈의 화폐의 가치, 100년 전의 화폐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10년 뒤, 100년 뒤에도 화폐의 가치는 달라지니까 제한된 재화는 가격이 그 화폐의 가치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화폐의 가치는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그죠?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금값은 오른다고.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카카오 네이버도 지난 6년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주식으로 평가받았던 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자, 아까 보여줬던 미국의 S&P 500 인덱스 지수는 10년 뒤에 지금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위에 있지. 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사람, 금을 투자를 하는 사람, S&P 500을 투자를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놓고 금은 좀 사람들이 이해가 그래도 있다고 하더라도 S&P 500이랑 삼성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 중에서. 그냥 운이 좋게 S&P 500을 사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3개월, 4개월 안에 빚을 내서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어떤 연유던 그 사람들에게 이 S&P 500이 왜 10년 뒤에 지금의 가치보다 지금의 가격보다 높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못하면 변액 세일즈는 안 된다고. 근데 왜 자꾸 내가 10년을 얘기해요? 10년만 유지하면 피과세가 되니까. 자, 생각을 해볼까? 10억을 넣었어요, 변액에. 여러분들 10억을. 당연히 우리가 비과세 한도가 1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1억짜리 하나를 텄을 거고 9억짜리를 하나 텄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 거 보니까 6년 만에 2배 됐더라고요. 그럼 6년 만에 2배면 뭐 그냥 단순 달리 계산으로 따지면 뭐 한 15% 이상이 연평균 나는 거죠. 자, 그럼 10억을 넣었어. 그럼 그게 지금 6년 만에 20억이 되었어. 그지? 자, 여기서 나머지 4년 동안에 기분 좋은 상승을 해서 또 2배가 돼. 그럼 나는 10억을 놓고 얼마를 받아요? 40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험 차이가 얼마야? 30억이지. 자, 30억에 이자 소득세는 얼마예요? 15.4%지. 그럼 30억에 15.4%면은 세금이 얼마냐니까? 5억이죠. 세금을 5억을 내야 돼요. 그지? 자, 근데 10억을 1억으로 낮춰보자. 그럼 단위만 하나가 낮아진 거잖아. 그럼 세금 얼마 내야 돼요? 5천. 5천 내야 되잖아, 원래 이자소득세를.
근데 비과세는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5천만 원을 세금을 내는 금융상품을 갖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우리 변액을 통해서 세금을 1원도 내지 않는 그런 걸 갖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돌아가면 S&P 500이 왜 미래가치가 반드시 지금보다 높이 있느냐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금 이해했죠? 금 이해했으면 똑같아. 자, 주식이 아니잖아요. ETF는 주식이지만 지수는 사실은 주식이 아니에요. 이게 좀 어렵나? 자, 지수가 있는데 지수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든 게 ETF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지수가 왜 10년 뒤에 지금보다 높을 수밖에 없냐면, 자, 지수 안에는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는데 그 주식들의 가격을 모두 합쳐놓은 게 지수의 값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S&P 500 이름에서부터 벌써 나오죠. S&P 500이라는 건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상위 500개 기업을 인덱스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10년 뒤에 이 500개 기업 중에서 살아남아 있을 기업은 모르지만 망하는 기업이 있겠죠. 그치? 10년 뒤에는 이 500개 기업이 다 지금 살아있을 거라는 장담이 없잖아. 지금까지 다 망했으니까. 그죠? 자, 그럼 기업은 망했네. S&P 500은 망해요? 안 망하잖아. 우선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에서부터 갈리잖아요. 이해됐어? 왜? S&P 500에 들어올 수 없었던 501등, 502등, 503등이 그 500개 기업 중에 누가 하나가 망하면 걔가 올라오거든. 그러니 S&P 500은 영원하다. 왜?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또라이가 갑자기 또 나와서 야, S&P 500을 없애버려, 나스닥 100을 없애버려, 뉴욕 증권거래소를 없애버려, 폭파시켜버리자, 뭐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제도 그제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S&P 500은 있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존재력이 다르죠. 기업과 지수는. 그러니 10년 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지금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 S&P 500은 10년 뒤에도 존재합니다. 그죠? 두 번째, 아까 금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지. 자, 그러면 금의 가격은 왜 오른다고 그랬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그럼 이렇게 볼까?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자, 구글이 있어. 구글이 1만 포인트야. 그러면 이걸 우리는 주가라고 하죠. 그죠? 자, 주가는 뭐를 보는 거냐면, 자, 1만 포인트 때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순이익, 당기순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얼마를 벌어? 아, 이만큼을 버는구나. 그러니 10,000포인트가 맞지. 이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0%가 올라요. 그러면 얘는 11,000포인트예요. 이게 밸류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게 늘어나야 얘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해됐지? 자, 얘가 늘어나는데 첫 번째, 잘 봐봐. 10개를 팔아. 거기서 비용을 빼. 그러면 얼마가 남겠지? 그지? 자, 근데 10년 뒤에도 10개를 팔아. 비용을 빼겠지. X가 남겠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이 X와 이 X 다시는 같다 틀리다? 다르다. 왜 달라? 10개의 가격이 바뀌었거든. 이게 오늘이잖아. 오늘 구글 AI 구독료랑 10년
10년 뒤 구글 AI 구독료는 다르다. 똑같은 개수를 팔아도 여기서 남는 돈이 틀리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10억이 남았어. 그때 10,000포인트야. 근데 이때는 20억이 남아. 왜? 짜장면은 10년 전에 5,000원이었거든. 근데 짜장면은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 왕서방이 10년 전에 10그릇을 팔면 5만 원이 남았는데 오늘은 10그릇을 팔면 10만 원이 남는다고. 2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요거는 몇 포인트가 돼? 2만 포인트가 되지. 그럼 지수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 인덱스가 10년 뒤에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즉 2개 얘기했어요. 마지막 3번째. 자, 구글은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도 돼. 어차피 501등 되면 버리면 되거든. 그럼 살아남았다는 건 뭐예요? 강한 새끼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새끼가 강한 거거든. 그치? 10년 뒤에 S&P 500에 있는 기업들은 강한 새끼들이지. 이해됐어? 그럼 그 강하다는 건 뭘까? 지금보다 성장을 했다는 거지. 아니 지금보다 성장을 못하고서 막 나가 떨어졌는데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없지. 그러면 2026년 S&P 500에 있는 500개의 기업들과 10년 뒤 2026년에 S&P 500에 살아남아 있을 그 기업들, 얘랑 2개 비교하면 누가 더 셀까? 2036년이 훨씬 더 세겠죠. 그지? 그러면 세다는 거. 차트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그 세 가지를 다 병합해봐. 10년 뒤 S&P 500은 지금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당연히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일은 어떻게 돼요? 폭락하겠지. 한 달 뒤에는 어떻게 해요? 지랄 연병들이 나겠지. 근데 그게 뭔 상관이냐고 나랑. 어차피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접 투자로서 실패를 하는 이유가 그냥 두면 돼. 자, 단장님 초등학교 아니다 유치원 때, 나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아니다. 나 4살 때, 우리 집이 김포동 주공 아파트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 그냥 냅뒀으면 되는데 1,200만 원에 팔았어요. 1,200만 원에. 그거 지금 냅뒀으면 24억인데. 이해됐어요? 그냥 냅두면 된다고. 하지만 개별 주식들은 냅두면 안 되죠. 그래서 투자의 방법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준 이러한 차트들은 각 차트들이 지금 현재 봐봐. 이거 이렇게 변동성이거든. 얘는 뭘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못 봤는데 얘는 WTI라고 원유 가격 무슨 주파수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나중에 또 그렇게 돼요. 얘도 그렇게 되고 좋다 나쁘다 막 옌밴드를 할 거라고.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거 우리의 변화니까 그 대신 이제 그 안에 31개 펀드 중에서 이제 제대로 된 펀드들을 골라야겠지. 어쨌건 제대로 된 펀드 관리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변액은 반드시 10년 뒤에 지금의 가격보다 미래 가치는 무조건 높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고객들이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뭐 할 거거든. 레버리지도 하고 또 지금 또 인버스도 하고 뭐 이럴 거예요. 변동성이 하도 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변액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다. 지금이야 당장 삼성전자 산 사람들이 변액보다 더 좋아 보이죠. 걱정하지 마요.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 또 하고 하다 보면 카지노에 매일 들락날락거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카지노는 언제 끝나요? 아니, 다 잃을 때 끝난다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 학을 띄고 오겠지.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나갔을 거고 그것을 후회해봤자 답은 없겠지. 그래서 차곡차곡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차곡차곡 변액에다가 모으는 사람만이, 이건 단장님이 25년 동안 본 결과예요. 그 사람들만 돈 모아요. 그러면 우리 조금만 생각해볼까? 6년 전에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유튜브에 나와갖고 막 했던 애들 다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어디 있냐니까? 그 코인 부자들, 여기 강남클럽에서 맨날 1억짜리 샴페인 터뜨리던 애들 다 어디 갔냐니까? 이해됐어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그때는 거기에 열광을 했지. 그리고 나서 막 다 코인 들어갔잖아. 요즘에 주변에서 얘기하냐고 코인 얘기. 코인? 그 업비트 앱인가? 그거 눌러보지도 않을걸요? 업데이트 안 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방치해두는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거는 제 인생입니다. 25년 동안에 제가 가진 투자의 원칙 하나, 인덱스를 그냥 매달 꾸준히 차곡차곡 사세요. 왜? 넌 어차피 공부 안 할 거잖아. 노력 안 할 거잖아. 성과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일반인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계속 우리가 오늘 꼭 하나 배워가야 되는 거 뭐냐? 관심을 갖자 하는 척 말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결국에는 공시와 변액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아니 뭐 여러분들이 사실상 변액을 안 할 거면 여기에 교육받으러 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는 척하지 말고 직접 제대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찍어보고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 한손만 쓰는 사람 없죠? 양손 다 있는데 그러면 양손을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롱런에 분명히 큰